안녕하세요. HR 멘토스 이윤성 컨설턴트입니다. 시험 역량 기본과정 시즌3 제6강에서는 채용의 첫 번째 관문인 기업에서 원하는 입사 지원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작성 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 총 4가지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채용이란 무엇인지, 두 번째, 이력서란, 세 번째, 이력서의 기본 요소, 네 번째, 이력서 작성 팁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잘 할 것인가, 기본 역량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직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 등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적성검사, 면접 등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채용이라는 관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두 다 통과해야 하는 항목들인데요. 모든 지원자들을 입사지원서, 이력서 이런 것들로 다 평가를 하고 다 만나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입사지원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보고 싶은 사람을 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합격시킬 사람이 너무너무 많겠죠. 채용은 이 합격시킬 사람을 먼저 찾는 게 아니고요. 탈락할 사람을 먼저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탈락을 시키기 위한 게임이라는 거죠. 이 게임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은 뭐예요? 원칙, 그리고 기술. 이것들을 전부 다 알고 여러분들이 이 입사지원서, 이력서에 합격하기 위해서 채용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주로 봐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력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력서는 나라는 상품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알리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력서는 최대한 기본을 잘 지키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력서 여러분들 항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렇게 쉽게 쭉 금방 읽을 수 있겠죠? 인사 담당자들은 이력서를 볼 때 정말 10초. 그렇게만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처음 10초를 잡으셔야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가장 기본을 지키고 10초 안에 시선을 잡을 수 있도록 쓰셔야 되고요. 자, 내가 쓰기가 힘들면 잘 쓰인 샘플 요새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보시고 연구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0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 담당자들이 이력서를 검토하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작년 9월 30일에 인사 담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시면요. 이력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평균 5분이라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평균 이력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5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것들을 가장 위주로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8.8%가 사진 등 기본 인적사항을 본다고 대답을 했고요. 22.9%가 보유 기술 및 교육 이수사항, 11.3%가 자격증 보유 여부, 10.7%가 동아리 인턴 등 사회 경험을 제일 많이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꾸며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본 사항들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을 쓸 수 있는 항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는 어때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기본을 지키고 10초를 잡을 수 있도록 잘 쓰시고 나를 명료하게 알리는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사항을 명심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컷이 안 되고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이력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글의 구성이 좋아 읽기 쉽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사 담당자라면 정말 수많은 이력서를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글의 구성이 좋아서 읽기 쉬운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겠죠? 글의 구성이 좋아 읽기 쉬운 이력서는 나는 끝까지 본다가 48.7%, 그 다음에 필수 기재 항목들을 성의 있게 채웠다. 자, 빈칸이 있으면 어때요?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성의 없어 보이죠. 나를 알리는 수단인데요. 필수 기재 항목들 그리고 빈칸 없이 잘 채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문장을 설득력 있게 잘 쓰셔야 되고 제목이 흥미롭고 간결하고 그리고 사진 이런 이미지들을 적극 활용했다. 이런 것들을 끝까지 읽어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읽기 포기하는 이력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필수 기재 항목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본을 지키셔야 된다고 했죠. 필수 기재 항목을 비워놨다. 제목이 식상하고 성의 없다. 오타가 있거나 맞춤법이 틀리다. 그리고 전체적인 글의 길이가 너무 길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끝까지 읽지 않고 그냥 중간에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뭐 오타, 맞춤법, 그리고 필수 기재 항목 채우는 것 등은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잘만 입력을 하시면 자, 끝까지 내 이력서도 읽힐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모든 지원자들이 자, 기본을 지켜서 잘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것이 조금 튈까요? 잘 보일까요?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전부 다 박명수인데 뭔가 이상하죠? 그죠? 다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력서가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차별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 차별점 여러분들 잘 찾으셔서 경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학력상, 뭐 자격증, 여러 가지 것들, 취미, 이런 것들을 잘 다르게 쓰셔야 되고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함께 요 면접으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열쇠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 좋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사진을 부착을 하시는데요. 신입사원다운 열정있고 패기있는 사진 꼭 부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탈자 정말 금물입니다. 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문자 보내고 카카오톡 보내고 이러실 때 오탈자 너무 많이 나면 어떠세요? 성의 없어 보이죠? 이력서는 여러분들 공식 문서이고 여러분들을 알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 제일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오탈자 안 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채용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제일 먼저 들어오도록 작성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뿌듯한 경험이라도 업무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 경험을 과감히 이력서에서 빼버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등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등산을 했다 뭐 여러 가지를 써요. 친구가 막 등산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루하고 재미없죠. 인사 담당자들도 마찬가지로요.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경험을 쓰셔야 그 경험만 보고 이 이력서 그리고 이 지원자가 여기에 되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 그거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냥 지루한 얘기일 뿐이라는 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뿌듯하더라도 업무와 관계 있는 이력서 사항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력서 항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보이는 이력서에서 어떤 게 제일 먼저 보이시나요? 사진이 제일 먼저 보이시죠? 자, 사진은 여러분들 지원자의 첫 인상이고요.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증명사진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뒤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민등록정보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뭐 성명이라던가 주소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학력상 여러분들 고등학교, 뭐 대학교, 대학원 순으로 기입을 하시고 언제 졸업하시는지 그리고 전공, 학점 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력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력사항 쓰실 때는 뭐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라던가 인턴 했던 경험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신에 이 경력사항들은 최근 경력부터 기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그 요구하는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쓰기 힘들어 하시는 거 있죠. 취미랑 특기. 취미랑 특기는 여러분들 그 이력서에서 그 검토자들, 인사 담당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면접 자리에서 확인 가능한 거를 쓰시고 아니면은 혹은 나에게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은 어때요? 자격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격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원 회사라든가 직무 관련 연관도가 높은 자격증부터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 뭐 발령청 이런 항목들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있죠? 외국어. 토익, 뭐 토플 등등 외국어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를 하시고요. 기재하실 때 어때요? 취득일 반드시 기재하셔야 되고요. 점수도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연수 수상사항 있죠? 교육 연수 수상사항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많이 쓰시는데요. 초중고 때 교육이나 연수 수상사항을 쓰시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의 기본 요소 중에 사진 부분 한번 보겠는데요.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 담당자들도 이렇게 우리 뭐 5분에 걸려서 본다, 10초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월 9일 이제 기준으로 국내 기업 760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이력서 사진을 부착하게 되어 있냐라고 물을 때 93.4%가 우리 기업에서는 인재를 뽑을 때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게 한다라고 93.4%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 사진 지금부터 잘 찍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반드시 부착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현재는 이력서 등을 아예 사진을 아예 기재를 부착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 항목이 없는 기업도 있고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93.4%가 이력서 사진을 부착하게 한다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진을 만약에 이 지원자가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66.6%는 불이익을 준다. 그리고 37.6%는 무조건 탈락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다른 항목을 잘 쓰더라도 사진을 붙이지 않으면 탈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첫 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으로 부착을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정장을 착용하시고 머리 단정하게 하시고 밝은 표정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저희도 이력서를 받아보면 셀프 카메라, 셀카 찍어가지고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원자들은 다 정장인데 이 사람은 셀카야. 특이하다. 불러볼까? 그건 아니겠죠. 최대한 단정하게 그리고 막 포토샵 이런 거 과도하게 보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사진에서 그렇다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왜 표정이 너무 이상해요, 외모가 너무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상을 제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69%가 인사 담당자들이 인상을 제일 많이 본다. 그 다음이 외모, 표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인상 최대한 밝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고요. 사진을 통해서는 지원자의 성향과 최소한의 성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인적사항과 학력사항이 있는데요.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민등록정보 기준으로 성명, 주소, 호적관계 등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요즘은 가족관계, 호적관계 잘 작성 안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원하는 그 기업에서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력사항이에요. 학력사항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작성을 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순으로 기입을 하시고 입학일, 그리고 졸업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졸업일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직 졸업 전이다 하면 졸업 예정일을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전공을 적으시는데요. 전공하고 복수전공, 부전공, 그리고 학위가 취득된 상태인가 수료된 상태인가 등등 적으시고 그리고 가끔은 소재, 캠퍼스가 어느 캠퍼스인가를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정확하게 솔직하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점도 학력사항에 해당하죠. 학점을 기입을 하게 되시는데 대개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작성을 하게 되시고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4.5 기준 만점인지 4.3 기준 만점인지 여러분 쓰게 되실 거예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학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학 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 하는 척도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학점 관리 잘 하셔가지고 여기 이력서에 학점 이렇게 기입하실 때 망설이지 않고 당당히 기입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력사항과 취미 특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근 경력부터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기업에서 뭐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냐, 뭐 언제부터 했냐, 뭐 연봉은 얼마나 받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퇴사 사유는 어떤 것이냐. 자, 이런 요구한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미 특기 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 특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력서 검토자,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항목. 괜찮겠죠?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서핑 좋아해요, 음악 감상 좋아해요, 영화 보기 좋아해요, 이런 것들은 물어보고 싶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뭐 취미나 특기라던가 아니면 한번 그 면접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취미나 특기를 쓰시면 아마 면접장에 가셔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질문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미와 특기도 조금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 담당자들이 이력서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보는 항목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공을 제일 많이 본다고 했고요. 그 다음이 관련 분야 인턴 및 아르바이트 경험, 그리고 면허나 자격 부분. 어때요, 여러분? 이 항목들 보니까 어떠세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이력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보고 검증을 하기 위해 면접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직자의 63.7%가 취미나 특기를 필요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사 담당자는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72.7%가요, 이 부분을 눈여겨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과 관련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취미 특기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일 외적으로도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 뭐 스트레스를 풀거나 다른 재미를 찾을 때 그런 취미 생활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과 관련된 내 직무와 관련된 취미 특기 없는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취미 생활로 갖고 있는 거를 작성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력서의 기본 요소 중에서 자격사항, 여러분들 이 자격사항은 어떤 거 많이 따셨어요? 컴퓨터 관련 자격증 굉장히 많이 따셨죠? 근데 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나 직무 관련도가 높은 자격증을 기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기간 만료가 되신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발령청, 그리고 언제 발급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는 여러분들 뭐 토익, 토플, JPT, HSK 등 여러분들 외국어 시험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점수가 있는 경우에 모두 기재를 하시고요. 취득일까지 함께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교육, 연수, 수상사항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위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졸업 이후에 이제 받으셨던 교육이나 연수나 수상사항을 작성을 하시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이전에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원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들었다기보다는 그 학교 내에서, 학과 내에서 한 경우가 많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을 많이 들으시고 수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력서 기본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력서 작성 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력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본인의 장점, 그리고 나를 간결하게 알리는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를 알리고 싶은 내 장점들을 가장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광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성 있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친구한테 선물을 줄 때 그냥 주는 것과 예쁘게 포장해서 주는 이유 다 있으시죠? 자, 선물을 할 때 그 포장을 하는 이유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력서도 전체적으로 뭐 스타일이나 글자체, 폰트 등 가장 깔끔하게 쓰는 것이 좋고요. 눈에 익은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알록달록하고 예쁜 글씨체 쓰시는 게 아니고 맑은 고딕, 굴림 이렇게 많이 쓰는 글자체 쓰셔가지고 최대한 간결하게 보기 좋게 깔끔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직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인사 담당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지원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72%가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을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밝혀지면 모르겠지만 면접에서는 거의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면접에서 밝혀질 경우에는요, 채용이 취소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장은 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작성을 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경력 사항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지원하는 일과 만약에 관련이 없다, 나는 뿌듯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경험은 과감히 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등산 말씀드렸죠? 나는 산을 안 좋아하는데 친구가 자꾸 산에 다녀온 얘기를 하면 재미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경력사항만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성공적으로 했던 업무들이 있다,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은 돋보일 수 있도록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뿌듯하게 잘 썼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뭐 시험 낼 때 막 밀려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부 다 작성을 하시고 나서 프린트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들어갔는지 검토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가요? 겁을 냈었지만 어쨌든 잘 보니까 기본을 지키면 되고, 그죠? 최대한 간결하게 나를 돋보일 수 있도록 쓰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본만 지키시면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오늘 한번 이력서 다시 한번 본인 이력서 꺼내셔서 나는 어떤 부분을 잘 썼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7강에서는 경험으로 말하는 자기소개서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시는 거 힘드시죠?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잘 쓰는 자기소개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다음 7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